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가다듬어 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온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누다심 심리학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사람 누다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와 있을까요?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5년 가까이 길러왔던 반려견을 몇 달 전 떠나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잊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아프더니 지금은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저를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주변의 반응입니다. 애완동물 한 마리 죽었다고 뭘 그렇게 슬퍼하냐 라며 무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족과 같은 반려견이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이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신 모양인데요. 네. 심리적인 고통, 또 충격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이 떠났을 때 음.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삶에서 의미를 느끼기 그러니까요. 어렵다 네. 이렇게까지 느끼시는 네. 어떤 이런 증상들을 가리켜서 음. 펫 로스 증후군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펜로스 증후군. 네. 로스는 상실에 대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가족처럼 키우던 네네. 내 반려동물을 떠났을 때 그 상실감은 사실은 어마어마한데요. 아,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럼 뭐 그냥 정말 우리가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애완은 반려동물을 좀 이렇게 대상화하고 좀 물건 취급하고 내가 좀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런 어떤 수준의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과 함께 가는 어떤 그런 의미라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반려동물들은 우리의 심리적으로 보자면 가까운 가족, 연인과 같은 그런 정도의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떠났다는 건 네.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어떤 심리적인 큰 충격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우울과 불안뿐만 아니라 수면의 어려움, 네.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네. 그런 어떤 음식 섭취의 어려움, 그리고 대인관계 단절까지 사실 이 펜로스 증후군은 상상 이상으로 좀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내 삶과 생활 전반에 네. 영향을 미치고 이 반려동물이 인간 사람에게 미치는 정서적인 영향 이 네. 부분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기자님은 동물 중에서 좀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동물이 있으시나요? 딱히 없습니다. 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네. 고양이나 강아지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그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네. 작은 강아지가 이렇게 이제 오면은 네. 좀 어떠세요?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렇죠. 뭐 이렇게 가능하다면 만져도 네, 보고 싶고 그렇죠. 네. 막 만져도 보고 싶고 너무 이쁘고 뭐 꼬리 흔들고 가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반려동물들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업되는군요. 보는 그렇죠. 것 자체만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네.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네.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네. 우리가 호르몬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느끼는 호르몬 코르티솔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호르몬 수치가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인, 정신적인 그런 영향도 있지만 신체적으로도, 네. 육체적으로도 그 이어지는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네. 이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혈압도 낮아지고요. 혈압 높은 사람들은. 그리고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이 우리의 와. 마음과 몸에 주는 효과가 네.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네네. 서양에서는 좀 일찍부터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이 펫 세라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은 동물 매개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어르신들 그리고 우울증 있으신 분들 네. 이분들은 사람과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네. 이게 호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뛰어난 주로 아무래도 이제 강아지 이제 이런 어떤 동물들을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 그러면 좀 얼었던 마음도 이렇게 좀 녹기도 하고 정서적인 어떤 회복
또 신체적인 회복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동물 매개 치료도 요즘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뭐 반려동물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긍정적인 도움들, 네. 또 내 삶에 대한 의미라든가 가치를 네. 또 재발견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별은 더 그렇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사실은 저도 예전 어렸을 적에 음. 살던 집에서 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어요. 음.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그 강아지와 어떤 많은 추억이 있지는 않아서 네네네. 사실은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 보내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알 것 같으면서도 야, 이게 저렇게 힘들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이것과 관련된 연구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음. 근데 놀랍게도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 인간 못지않은 애착 대상이 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모에게 애착을 느끼고 사랑하는 연인과 예. 또 친구들에게 네네. 이 감정적인 연결감을 느끼잖아요. 네. 근데 반려동물이 그거를 거의 완벽하게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애착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의 안정감을 느끼고 음. 우리의 삶에서 자신감 있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서적인 예. 경험의 애착인데 이 반려동물들도 그런 중요한 애착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딱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그때의 어떤 슬픔, 무기력 이 정도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이 펜로스 증후군을 호소하는 분들 최근에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네.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한 500만 정도였는데요. 최근에는 한 10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많은 하고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계시죠. 네.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좀 많이 키우기 시작했냐 네. 보니까 2000년대부터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또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그럼 생각해보면은 반려동물의 수명이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반려동물들이 조금씩 이렇게 무지개 그렇죠. 다리를 건널 때가 네네네. 이제 온 겁니다. 네네. 서양 쪽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런 반려동물과 함께한 그런 역사가 훨씬 더 길죠.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반려동물 역사도 길고 시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개념도 예.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돕는 그런 전문가, 그런 전문적인 환경도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떤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예. 아직까지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아. 그래서 그 마음들을 이렇게 야. 추스리면서 달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펜로스 증후군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네, 그 맞습니다. 부분에는 그곳에서는 당연한 그렇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 동물권에 대한 어떤 인식도 예전부터 그렇죠. 있었기도 했었고 네네네.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동양, 특별히 한국 음.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여서 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많이 정서적인 교류를 하지만 네. 서양은 개인주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서적인 애착이나 이런 것들을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아주 예전부터 이렇게 충족시켰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개인의 애착을 존중하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펜로스 증후군을 좀 낯설어하시 네네.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실 테고 이 반려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죠. 이 반려 문화가 이제 최근 한 10년, 20년에 이렇게 되면서 네.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고 이해가 깊은 반면 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네. 너무 또 이상하게 보세요. 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죠. 네. 특별히 요즘에는 그 반려동물이 길에서 이제 대변을 보면 네네, 그런 그것을 부분들. 치우도록 하는 네. 그 법이 있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주인들이 보통 그 봉투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좀 사람이 그 음, 동물의 아. 그런 좀 그렇게 뒤처리를 해준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예. 이 반려인들이 겪는 슬픔을 좀 비하하거나 네. 좀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이 떠났을 때 느끼는 슬픔과 고통이
뭐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좀 비난이나 예. 좀 이렇게 책망의 그런 말을 들으면 자기가 이해받지 못하고 자기 슬픔이 공감받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 감정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마음의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 깊어진다. 네. 이 사연 주신 분도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잃은 것도 네. 보내는 것도 참 그 자체도 힘든데 또 참 힘들었던 게 주변에서의 그런 공감이 그렇죠. 없었던 부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네. 이어지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낼 때도 네. 우리가 장례 시기라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장례 시기 필요한 이유는 네. 그 떠나보낸 슬픔을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반려동물이 떠났을 때 느끼는 그 감정도 네. 충분히 공감받고 이해받고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간들, 네. 시간들 또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공감, 네. 이 부분이 참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비슷한 사례로 상담을 청하는 일도 잇따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네.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내고 예. 그것 때문에 느끼는 그런 슬픔이나 힘든 감정 때문에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은 많이 늘었어요. 자, 그런데 네. 이제 상담 안내를 해드려도 네네. 막상 그것 때문에 상담센터 오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신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은 기존에 개인 상담을 받고 계시거나 집단 상담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예. 반려동물을 떠나 보내면 그 상담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상담을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겪는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 또 집단 상담에서는 자신이 그런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집단에서도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 감정을 같이 나눠주고 공감해주면서 그렇게 충분하게 자신의 슬픔과 어떤 괴로움 이런 마음들을 공감받고 풀어내어야 이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시지. 근데 그것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은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상처가 더 커져서 나중에는 정말 좀 심각한 어떤 삶의 무의미 네. 아주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하실 수도 있죠. 이런 판로스 증후군으로 만약 상담실을 찾은 내담자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실 것 같으세요? 사실 기본적으로 상담을 이제 하는 분들은 네. 상실에 대한 어떤 감정을 상실. 다루는 네네.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훈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펜로스 증후군일 경우에는 네. 상실의 대상이 네네.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상실이 아니라 네.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상실이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상담자들 중에는 이 반려동물이 반려인에게 갖는 그 심리적인 중요성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상담자로서 훈련받을 때 교육받는 과정은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낸 그 슬픔을 다뤄야 될 일이 있으면 저희 상담자들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 그 반려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상담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 반려동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저도 직접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슬픔을 사실은 온전하게 느끼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치 이 아이를 키워본 상담자가 자녀 문제 때문에 온 내담자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확 이해가 더 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 비슷한 경험이 있는 예. 이런 분들에게 상담을 맡기는 이유는 왜냐하면 반려인들이 겪는 그 상실은 단지 상실만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자신의 관계라는 그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좀 자기 자신을 좀 추스릴 수 있는 방법 좀 알아볼게요. 내가 스스로 이 증후군을 좀 어쨌든 극복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마냥 그 증후군에 빠져 있을 수는 없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반려동물의 수명이 짧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실 때부터 얘가 먼저 나보다 떠날 수 있구나.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만남에는 다 이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별이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예. 우리의 마음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음. 그래서 먼저 반려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 반려동물이 나보다 먼저 떠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시는 거. 그것이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방법 있을까요? 굳이 상담센터가 아니어도 그 반려인들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요새 활성화되어 있겠죠. 그렇죠. 많이. 거기서 정보도 교환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제 좀 자신의 상황도 설명을 하고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또 공감하는 네. 사람들이 많아요. 네. 서로 또 정보도 교환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어쨌든 그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감정을 좀 드러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좀 걱정도 하고요. 또 어렸을 적에 슬퍼서 우는데 부모님이 울지 마!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는 감정을 좀 공감받지 못하는 경험들이 많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여기저기 가서 이야기하시면 네. 또 누가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상처받으시니까 차라리 내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에서 뭐 온라인 모임도 좋겠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펜로스 증후군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실제로 같이 모여서 그런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공감하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예.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 애틋하고 또 참 소중했던 시간들이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못 견디시는 분들도 네. 분명 있을 테고 그렇죠. 새로운 반려동물을 또 찾고자 네.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사람도 예. 누구랑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 네네.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다른 사람을 찾는 분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그렇죠? 치료한다. 그렇죠. 이제 네네. 그런 얘기들이 예.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계속 대체하다 하다 보면은 이 관계에서 우리가 나눠야 할 그런 감정들이 중요해지지 않고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나에게 얻는 이익 또 내가 어쨌든 그 감정들을 예.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정상적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고 정리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해서 이게 이제 사람도 좀 내 필요성에 맞게 좀 버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을 좀 대상화하는 물건 취급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는 충분히 좀 아파해라.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런 감정들이 어느 정도 조금 극복이 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전 사람과 상관없이 좀 비교적 내가 어느 정도 감정이 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이 사람도 나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소통이 되는 것처럼 네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키우던 아주 너무나 사랑하던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반려동물이 떠났을 때 부모님이 이 아이의 슬픔이 걱정된다고 바로 다른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오면은 의도치 않게 아이에게 이렇게 생명은 죽으면 또다시 대체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어떤 경험을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겪는 슬픔이 힘드시더라도 또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그게 슬프시다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어느 정도 그게 끝나면 그때 새로운 반려동물을 입양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그렇죠. 되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받아들이면 이 반려동물을 통해서 내가 그 전에 키웠던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슬픔이 자꾸 왜곡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안 좋은 형태로 가게 되면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 반려동물은 나한테 안 그랬는데 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얘한테 혼내고 야단치고 그러면 반려동물도 알거든요.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러면은 계속 관계들이 어그러지고요. 그러면은 반려인들이 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지만 반려동물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일까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일부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반려동물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시간에 아무래도 네, 주변에 공감이 있으면 네, 큰 힘이 되죠. 맞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네.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반려동물을 같이 키웠기 때문에 네. 이 가족들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똑같이 슬픔을 경험하더라도 네. 다들 힘든 시간 참고 있는데 누가 그걸 먼저 터트리잖아요. 음. 그러면 야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랬다가 아니라 음. 왜 넌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힘드니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참고 있기 때문에 너도 좀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뭐 모르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같은 경험을 했던 가족들끼리 같이 울거나 같이 공유하거나 이런 기회가 없이 거기에서마저도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뭐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어. 그래서 차라리 같은 경험을 했던 그 가족들, 반려동물을 키웠던 그 가족들이 예, 있다면 네. 차라리 둘러 앉아서 어. 좀 같이 우셔라. 같이 울고 옛날 얘기하고 예. 그러면서 충분히 그 감정을 공유하시는 게 음. 필요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중에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그 슬픔을 크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해 못 받으면 또 그것대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공감받고 그 감정이 충분히 표현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 주신 분을 비롯해서 현재 이 펜로스 증후를 또 겪고 계신 분들이 네. 있으실 거예요. 또 그분과 더불어서 그 주변 분들 아울러서 좀 한 말씀 전해주시죠.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 감정은 이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의 그 충격, 슬픔, 고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슬픔과 고통을 타인이 인정해주지 못한다고 네. 그걸 경험한 분들이 그거를 숨길 필요도 없고 숨겨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는 그 슬픔과 고통을 먼저 스스로 좀 인정해 주셔라. 그것 때문에 힘들 때 내가 왜 아직까지 그렇게 힘들어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래 이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인정해 주셔라. 예.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의 주변 사람들은 그분의 힘듦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충분히 그 사람의 감정을 드러냈을 때 네. 적어도 비난하지 마시고 질문이라도 해주셔라. 얼마나 네가 거기에 큰 슬픈지 죄책감을 느끼는지를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충분하게 좀 소통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슬픔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공감받을 때 예. 우리가 그 슬픔을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어떤 녹아낼 수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원하신다면 새로운 반려동물 맞아들이셔서 또 좋은 시간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 네. 근데 이런 과정들 없이 너무나 빨리 감정을 숨기려고 하거나 다른 반려동물로 대체하시는 거는 사실은 본인에게는 물론 반려동물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경험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감정을 좀 존중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 펜로스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자, 마인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